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2D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고 3D 레이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4개의 레이어는 제가 쉐입 레이어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박스가 외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박스가 작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4개의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X와 이렇게 Y축 두 가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레이어 자체가. 그런데 얘를 3D 레이어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스위치 패널의 우측에 레이어 스위치 패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정류면체 모양이 있잖아요. 얘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얘들이 3D 레이어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죠. 저는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3D 레이어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3D 레이어로 변환이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 스위치 패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타임라인 패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앞에 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3D 레이어로 변환이 됐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 레이어, 그리고 글자 레이어의 밑에 이렇게 속성을 보면 지오메트리하고 매터리얼 옵션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생성이 됐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추가된 건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의 이제 속성이 바뀌는데, 트랜스폼 속성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레이어일 때 사용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얘 앵커 포인트도 X, Y만 있었는데 Z축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위치 값도 이렇게 Z 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케일도 Z 값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기를 키우거나 줄여도 얘는 변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얘는 다른 거하고 연동을 해서 사이즈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회전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X축을 회전하거나 Y축, Z축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X, Y, Z축에 대한 부분을 180도까지 회전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지오메트리와 매터리얼 옵션 이렇게 이제 2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얘는 활성이 안 돼 있죠. 지금 얘를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3D로 변환을 했을 때 여기 컴포지션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3D는 이렇게 클래식 3D라고 해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하는 3D 렌더러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지오메트리 옵션을 사용하시려면 여기에 클래식 3D가 아니고요, 시네마 4D 렌더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활성으로 바뀌어요. 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컴퓨터 사양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조금 더 좋은 게 유리해요,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알아보고요. 먼저 이제 3D 레이어에 대한 부분만 먼저 알아볼게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요 시네마 4D라는 걸로 바꿔야지만 활성이 된다라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매터리얼 옵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설치를 해야지만 얘를 나중에 제어할 수 있어요. 지금은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X와 Y와 Z축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P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지금 글자가 있으니까 좀 애매해서 제가 저기에 있는 작은 상자 있잖아요, 작은 상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위에 다른 것들은 비디오 아이콘을 제가 끄고 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얘를 3D 레이어로 이렇게 변환을 했잖아요.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축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축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편리하거든요. 이 축이라는 것은 내가 이 오브젝트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요런 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기즈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X축, 그리고 여기가 Y축,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2D에서 사용하는 X와 Y, 보이진 않지만 X와 Y로 해서 우리가 이미 작업을 했었고요. 이 X와 Y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된 게 요 Z축이 여기에 이제 추가된 거죠. 그래서 Z축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Z축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시선에서 뒤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럼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뷰를 두 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뷰가 이렇게 하나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제 3D나 이런 걸 작업을 하다 보면 4개의 뷰를 놓고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앞에서 뭐 뒤에서 밑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오브젝트를 만들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로 3D일 때는 공간에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뷰를 제공을 해줘요. 지금 하나의 뷰죠. 그래서 이 뷰를 바꿀 때는 여러분들이 이 컴포지션 있잖아요. 컴포지션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 개의 뷰로 되어 있고요. 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의 뷰, 그리고 두 개의 뷰. 두 개의 뷰일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카메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뷰가 여기, 그리고 얘는 위에서 보고 있는 뷰예요. 그리고 이제 3D나 이런 거 할 때는 4개의 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보거나 카메라로 보거나 이렇게 앞에서 이거는 라이트 오른쪽에서 보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뷰가 4개가 있지만 이 4개의 뷰를 여러분들이 또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얘를 내가 왼쪽에서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뷰를 선택을 하고 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뷰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나는 왼쪽에서 보고 싶어 그러면 레프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백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4개의 뷰를 놓고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가면서 뭐 이렇게 포인트를 당기거나 이런 작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할 때는 이렇게 2개의 뷰만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는 거 하나 하고 앞에서 보는 거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저도 대부분 이렇게 2개의 뷰만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요. 자, 현재는 카메라가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카메라가 설치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액티브 카메라라는 게 있고요. 내가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옆에서 보거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퍼스펙티브 뷰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커스텀 뷰 있잖아요. 커스텀 뷰 1, 2, 3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 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입체감을 느끼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커스텀 뷰를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있는 건 상관없긴 하지만 지금은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커스텀 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액티브 카메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뷰를 선택을 했을 때는 항상 이 가장자리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파란 게 나타나요. 원래 이전 버전에서는 여기 뷰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3개로 되어 있는 뷰도 있고 뭐 4개 뷰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왼쪽으로 가 있는 뷰, 오른쪽으로 가 있는 뷰 여러 개가 있었는데 2021 버전 되면서 이렇게 좀 간소화됐네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탑은 위에서 보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자,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X, 여기가 Y,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가 Z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서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 뷰가. 그래서 얘를 이 Z축을 내가 잡고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수치 보이죠?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Z축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냥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축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트랜스폼에 가시면 이 축 있잖아요. X, Y, Z. 자, X를 움직이면 X 값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Y축으로 움직이면 Y, 그리고 Z 이런 식으로 얘들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앵커 포인트는 뭐냐면 앵커 포인트는 X, Y 기본적으로 여기 000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Z 값도 마찬가지로 0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이렇게 값을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면 앵커 포인트의 값을 움직이게 되면 오브젝트가 앞뒤로 움직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인데 스케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X, Y 뭐 키우고 줄이고 뭐 이런 거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키우고
그리고 줄이고 뭐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Z축이 있는데, Z축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Z축을 움직인다고 해서 Z축의 스케일이나 이런 게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이제 축이 앞뒤로 이제 바뀌긴 하는데, 이런 거 말고 얘의 값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도 그 변화는 없다라는 거, 좀 이따가 이제 스케일에 대한 거 다른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이제 회전 값인데, 얘 위치 값을 일단 중심에 놓을게요. 리셋을 해서 원래대로 놓고, 오리엔테이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X, Y, Z 로테이션과 별도로 이렇게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얘를 회전을 시켜보면, 자, 제가 얘를 회전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죠.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리엔테이션과 X, Y, Z 로테이션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키프레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0이다가 제가 얘를 Y축을 179도를 회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회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탑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요. 그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내가 처음 부분은 이렇게 0으로 주고요. Y축의 회전값을 0으로 주고, 뒷부분의 회전값을 제가 250도를 줘볼게요. 자, 그러고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어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와 다르게 움직이죠. 분명히 250도면 내가 여기서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더 180도 이상 더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회전을 하죠. 자, 이게 오리엔테이션의 속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뒤쪽을 360도나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만약에 뒤쪽을 제가 여기를 360을 준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360도를 제가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럼 얘는 회전을 안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179도, 180도까지 얘가 가요. 180도까지 가는데, 얘는 180도까지 가까운 거리로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자, 0에서부터 180도는 그냥 0에서부터 180도까지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를 250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360에서 250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360에서 이렇게 250으로 얘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까운 부분으로 회전을 하되, 얘는 180도까지만 회전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회전이 한 번 회전하는 게 아니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씩 회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회전시켜 보시면 아마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Y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Y축은 아까와 다르겠죠. 얘 같은 경우는 몇 도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몇 바퀴를 회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D에서 사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리겠다 그러면, 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축이 있으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서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레이어를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도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여기 불투명도는 변하지 않아요. 불투명도는 어차피 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얘도 리셋을 해놓고 상자 큰 거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스케일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해도. 자, 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한 개만 가지고는 스케일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없고요. 얘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듀프를 좀 뜰게요. 컨트롤 D. 하나, 둘, 셋. 세 개만 뜰게요. 그리고 얘들을 거리를 조금씩 둬요. 얘들의 포지션 값을 한번 보면 전체를 선택하고 P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Z 값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얘는 0으로 해놓고 그냥 얘는 10, 뒤로 10 이동, 얘는 20, 뒤로 얘는 30 이렇게 이동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얘들을 스케일을 제어하면 되는데 그냥 스케일을 제어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얘도 3D 레이어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얘들을 얘한테 지금 얘들 박스 4개를 널에다가 페어런치 시킬 거거든요. 그러려면 페어런치 시키는 메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컬럼에 가시게 되면 페어런치 앤 링크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페어런치 링크 메뉴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지금 박스 얘들 4개를 선택한 다음에 pQuib 있잖아요. 얘들을 널에 이렇게 페어런치를 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케일을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S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Z 값을 제어하는 거죠. Z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어하면 보세요. 어때요? 스케일 값이 커지고 있죠.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제가 커스텀 뷰로 한번 볼게요. 커스텀 뷰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더 넓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케일을 제어를 할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널에 페어런츠 걸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 말고요.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제어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들 있잖아요. 얘들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컴포지션을 묶어서 스케일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얘들도 뭐 10, 여기 20, 30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대로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얘들을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한 다음에 프리컴포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포지션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에 프리컴포즈 이렇게 선택하고 얘 이름을 빗박스 컴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죠. 그리고 OK를 하게 되면 하나의 컴포지션이 되잖아요. 하나의 컴포지션이 되는데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2D가 돼 버렸어요. 그죠? 2D가 돼 버렸기 때문에 얘를 3D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죠. 얘를 3D로 변환을 해주더라도 지금 보면 얘는 평면이에요. 얘 스케일을 한번 키워볼게요. 얘 스케일 Z 스케일을 한번 키워볼게요. 변화가 없죠. 그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안쪽에 들어가면 제대로 돼 있어요. 4개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앞에 컴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 스케일을 제어해 가지고 쟤를 조절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스위치 패널에 여기에 칼립스라는 게 있어요. 얘는 컴포지션을 3D 레이어로 변환을 해줘요. 얘의 기능은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깨진 느낌이 들 때 얘를 체크하면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얘는 3D 레이어로 만들어진 컴포지션을 입체형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조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3D 레이어를 제어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300으로 이렇게 그냥 놔둘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일단 눈을 한번 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켜봤더니 얘는 이렇게 이미 공간에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들이 이제 2D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다시 원래대로 카메라 뷰에서 보고 나머지 오브젝트를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배열을 할 때는 여기에서 원하는 위치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3개의 오브젝트는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자를 내가 뒤쪽으로 빼야 되겠다 그러면 상자는 뒤쪽으로 좀 이렇게 빼놓고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쪽으로 좀 빼서 공간에 배열을 하죠.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공간에 배치를 했을 때 내가 보여지는 건 커스텀 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들이 뒤로 좀 더 갔으면 좋겠네. 그러면 오브젝트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얘를 Z축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뒤로 더 이동, 글자는 앞으로 더 올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입체적으로 오브젝트를 배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도 사이즈 스케일을 더 크게 더 키워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포지션도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뷰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3D 오브젝트로 나와 있는 얘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일단 여기서 한번 제가 선택을 하고 이 오브젝트를 한번 여기서 볼게요. 이 오브젝트를 봤더니 지금 X축과 Y축과 이렇게 Z축이 3개가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위에. 이 위에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부분은 축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동을 하거나 스케일이나 회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얘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기즈모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로테이션이나 이렇게 위치값이나 여러분들이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이동을 할 때 쓰거나, 그죠? 언두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케일을 제어할 때 쓰거나, 그리고 얘는 회전할 때 쓰거나, 이런 식으로 기즈모가 다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끔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뭐냐면요, 축에 대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X와 Y와 Z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로컬 모드 축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월드 모드 축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뷰 모드인데, 자, 얘들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맨 앞에를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축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브젝트를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축도 같이 회전을 해요. 그죠? 조금 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축도 바뀌는 거를 로컬 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제 로컬 기본 축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오브젝트를 회전을 했을 때 축도 같이 회전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월드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월드 축은 뭐냐면 절대 축을 의미하는데 얘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얘 축은 회전하지 않아요. 축은 회전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X, Y, Z를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이 월드 축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얘가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회전을 했어요. 회전을 했는데 내가 얘를 위로 올리고 싶어. 위로 올리려고 하면 얘를 잡고 Y축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얘가 올라가는 위치가 다른 위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월드축을 잡고 여러분들이 얘를 올리게 되면 위쪽으로 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뭐냐면 뷰축인데 뷰 모드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드에서 얘가 나타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카메라 뷰고 여기는 탑 뷰잖아요. 내가 이 탑 뷰를 라이트로 바꿔볼게요. 라이트로 바꿔보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P자를 선택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봐봐요. 지금 여기가 Y축이죠. 그리고 여기가 X축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봤을 때 라이트잖아요. 오른쪽에서 봤는데 얘도 기본적으로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Z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는 거나 여기서 보는 거나 축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바라보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축이 생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축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축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2D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카메라하고 라이트가 들어가야 완성되는 형태의 3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3D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카메라와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